출처 코인마켓캡 코인리더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여파로 급락하던 주요 암호화폐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6월 11일 오후 4시 3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6% 상승한 25,7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0.73% 오른 1,755달러를 기록 중이다. 특히 로빈후드가 성장 폐지를 예고한 카르다노와 솔라나는 8.63%, 6.79% 각각 급등하고 있다. 폴리곤도 1% 상승세다. 인기 암호화폐 리플과 도지코인도 3.60%, 2.66% 각각 상승 중이다. 이밖에 시바이누 8.60%, 파일코인 6.67% 각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24시간 전 대비 0.72% 증가하며 1.50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날 10일 로빈후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 토큰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7% 하락하며 시총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업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세크의 규제 조치에 직면하며 한 주 동안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크 규제 압박이 커지며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번 주 열리는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출처 코인리스 코인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4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7%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46.3%에 비해 약 13%포인트 하락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25.5%로 전주 대비 상승했으며 횡보를 예측한 답변자는 40.8%를 기록했다. 투자 심리는 전주 대비에 뚜렷하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1.2%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광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24.8%로 전주 대비 투심이 악화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토지를 제외한 다음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밀크를 꼽았다. 트론,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등이 뒤를 이었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트론, 밀크, 폴리곤, 솔라나, 클레이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 간 소송의 승자를 전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65.2%가 리플이 승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소를 전망한 응답자는 16.4%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리스 코인리더스의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1000명으로 6월 5일에서 6월 6일에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암호화폐 업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조치에 직면하며 한 주 동안의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10일 로빈후드가 자사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 토큰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5%가량 급감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위태한 상황이다. 앞서 리플이 2020년 세크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제소됐을 때도 다수의 암호화폐들이 급락했고 일부 거래소들은 XRP를 상장 폐지했었다. 11일 오전 11시 5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준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2.26% 하락한 약 25,782달러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4.44% 떨어진 약 1,749달러로 두 달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세크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은 지난 7일간 30%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포테이토는 전날 발생한 솔, 매티크, 에이다, 샌드 등 알트코인 가격 급락에 대해 세크의 특정 알트코인 증권 분류, 로빈후드의 대규모 상장 폐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크립토 포테이토는 세크와 로빈후드 등 악재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법적 소송 가능성을 두고 알트코인의 가치를 다시 매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일주일 새 2.95% 하락에 그치며 0.50달러 지지선을 유지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330만 달러 이상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473개로 늘어나는 등 XRP 거래 주소 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지갑 관련 데이터 플랫폼 리치리스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10만에서 50만 XRP를 보유한 주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유량을 늘리고 있고 100만에서 500만 XRP를 보유한 주소들도 유사한 매집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 주소 수 및 보유량 증가는 시장 내 XRP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롯 XRP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이 지표 개선에도 기여했다고도 설명했다. 로빈후드가 10일 자사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 토큰을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10일 암호화폐 시장은 7% 하락하며 시총이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업계 최대 거래소인 파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조치에 직면한 한 주 동안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가총액 기준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3.75% 하락한 약 25,500달러를 기록했다.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6.9% 하락한 약 1,700달러로 두 달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세크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은 30% 넘게 급락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급락장 이유에 대해 코인텔레그래프는 로빈후드가 세크 단속에 따라 6월 27일부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솔, 에이다, 매틱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크립토닷컴은 미국 내 기관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파이낸스가 최근 몇 주 동안 44억 달러의 암호화폐 자산을 덤핑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가격 하락 압력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강세 옵션 트레이더들은 단 24시간 만에 3억 4천만 달러가 넘는 롱 포지션을 기습 청산했다. 한편 센티멘트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큐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다소 감소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어와 고래가 가라앉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최적의 시기만 되면 암호화폐를 부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신호이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최근 155일 이내 비트코인 탐기 보유자 MBRB 값이 1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시장에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글래스노드는 해당 지표 값이 1 상방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반등하면 향후 강한 반등 추세가 뒤따를 수 있지만 반대로 1 지지선이 깨지면 하방 압력 가중을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6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으로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작년 10월 이후 20% 이상 올라 오랜 약세장을 끝내고 강세장에 진입했다.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며 4,300평미까지 오른 상태다. 지난 3월 이후 불거진 은행권 불안과 부채 한도 상향 논쟁이 종료되고 연준의 6월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기술주 랠리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나스닥 지수를 7주 연속 끌어올렸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경기 순환주와 가치주들도 랠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골드만삭스는 일부 대형 기술주에 주도된 랠리가 가치주의 재평가로 랠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기존 4,000에서 4,500으로 상향했다. 이는 현 수준보다 5%가량 높은 수준이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S&P 500 지수 상장 기업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224달러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206달러보다 높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S&P 500 지수는 4,300을 갓 넘어선 이후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특히 전문가들은 오는 13에서 14일에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한 후 추세를 가를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7월이나 혹은 그 이후 회의에서 한 차례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건은 FOMC 회의 결과 전날인 13일에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CPI가 전달보다 0.1%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달의 0.4% 상승과 4.9% 상승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올라 전달의 0.4% 상승과 5.5% 상승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느린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우려를 부추겨 추가 인상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이번 6월 회의를 매파적 동결로 예상하고 있다. 즉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한 것일 뿐 완전히 금리 인상을 종결한 것이 아니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매파적 성향을 띨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 3월 회의에서 연준은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를 5.1%로 예상한 바 있으며 이는 이번 회의에서 0.25%포인트가량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되 추가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나 캐피털 이코노믹스, BNP 파리바, BMO 캐피털 등은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7월 인상하는 쪽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겸 부의장 지명자가 6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동결 쪽으로 크게 쏠렸다. 하지만 깜짝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 호주 중앙은행에 이어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대다수 시장의 예상을 깨고 모두 금리 인상을 택했다. 따라서 13일과 14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지 못할 경우 6월 회의는 아슬아슬할 수 있다. 연준이 6월에 금리를 올리고 7월에 동결을 선택하면 9월 회의까지 14주의 시간을 벌게 되지만 6월에 인상을 패스하면 7월까지 4주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점이 연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끈질긴 상황에서 7월 인상을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촉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준이 깜짝 인상을 선택하면 증시 랠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최근 지수가 강세장에 들어섰으나 약세장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대다수 종목은 여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이나 2008년 약세장에서 지수가 20% 이상 올랐다가 다시 고꾸라진 적도 있다는 점은 이번 주 나오는 물가와의 FOMC 통화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